멋진 강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 플래카드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천의 시장 또 광역기초의원 출마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도 있는 후보 입장에서 정말 영광이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이 아주 특별한 그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 전 시민들의 선택을 꼭 받으시고, 또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본선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꼭 본선에서 필승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도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에 제 맨 앞에 서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선은 더 일찍 끝납니다. 4월 22일이면 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이천에 와서 여러분들 손을 잡고 같이 이걸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는 길에 감사 인사를 따로 전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당원 동지분들께서 와주시고, 이거는 다 송석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 말씀도 제가 좀 듣고 가야 되니까 몇 가지만 이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출마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고, 이제 대선이 끝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여러 경기도지사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최종 결심은 저한테 있는 거지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180석 대 111석으로 우리가 완전히 수적으로 열세고, 이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이 2년 동안 윤석열 새 정부의 발목을 아마 두고 2년 동안 잡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시기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걸 방망이를 만약 두드리고 가버리면 2년 동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가 어렵게 5년 만에 되찾은 이 정권,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크게 진 지역입니다. 46만 표, 5.3%포인트를 경기도에서 졌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당선인께서 24만 표를 이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졌다는 것은 전국에서 이긴 것보다 경기도에서 2배를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에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 지방선거보다 이번 지방선거에 온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와 이 여러 가지 시장군수 31개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우리 국민의힘이, 새 정부가 과연 힘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2018년 선거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총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170석, 180석 얻는다 그러다가 120석 겨우 얻어서 1번 자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이 뭐 완전히 전멸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에 총선을,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긴 거라고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역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지금 당선이 되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온 국민들 입장에서 그 가장 핵심이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려고 출마했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김동연이든 안민석이든 조정식이든 염동열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이기려고, 염태영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제가 이기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당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페어플레이 하면서 뜨겁게 경선을 하겠습니다. 이제 TV 토론도 3번 있고요. 21일이면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고 또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5대5로 섞어서 22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선에서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그런 분들, 예컨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의 표, 또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완전히 뭐 무조건 민주당을 찍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는 그런 우리 일종의 그 고정 지지층 말고 중간에 경기도는 정책에 따라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주택 문제, 부동산,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런 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정책을 보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이 경기도의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46만 표를 줬는데 우리가 최소한 25만 표 이상은 저쪽 찍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얻어와야, 뺏어와야 지금 이기는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후보이고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누굴 내세우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손, 또 경기도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도 제가 꼭 이기겠다는 거, 그 승리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 게 좋으냐, 저는 그걸 꼭 생각해 주시고 도지사 후보 선출에 좀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가 되면 4년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23년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방금도 SK 하이닉스에 갔다 거기 임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옛날에 현대전자 또 LG가 할 때, 그때 98년에 빅딜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얻은 공장이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 다시 살아서 성장을 해서 이천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기도에 저렇게 잘 되는 기업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일자리 만들고 또 이재명 지사가 망쳐놓은 이 경기도를 깨끗하고 바르게 개혁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못 쓴 부분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도지사가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시장 군수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일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여드려야지 우리 2024년에 총선이고 그 다음 또 선거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말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생업에도 어려운데 우리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뜻을 같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천에서 시장 후보님 또 광역기초의원 후보님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선출돼서 우리 이천에서는 정말 이번 지방선거 압승하기를 그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어떤 의견이든 제가 듣고 또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자 TV 홍카콜라 부사장을 하고 있는 심연섭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 그 문정부 때문에 많이 실망한 청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 많이 배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정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다시 바로 세워질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련의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공정과 상식보다는 라인, 줄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판을 치고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유승민 우리 후보님이나 홍준표 후보님이나 대한민국 누가 봐도 이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을 잘 역임하실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고 또 누군가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대단히 많은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승민 후보님께서 똑똑하시고 정책을 잘 만드시고 실행을 잘 하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앞으로 좀 더 정치인들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께서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에서 2000년, 지금부터 23년, 이제 23년째 됐습니다. 2000년 2월에 이해창 총재 당시 계실 때입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보수 정당에 발을 들인 이래 저는 보수 정당이 정말 자기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길만이 보수 정당이 사는 길이고 한국 정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안에서 뭐 순설도 하게 되고 가시밭길도 걷고 핍박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제가 많이 겪었던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가시밭길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뭐 누가 줄 세우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결코 응대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들의 민심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핵심 당원 동지들의 정말 수준 높은 판단, 선택 저는 그것만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구태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힘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동안 2016년, 18년, 20년
또 2017년 대선까지 포함해서 그 수많은 패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층, 청년층 그쪽에서 절대 우리를 안 봐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에서도 출마 선언할 때까지가 어려웠지, 저는 일단 출마 선언하고 나면 저는 무조건 앞만 보고 제가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민들과, 도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맡기고, 저는 우리 도민들과 당원들의 의식이 그런 아까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100% 흔들릴 분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번 경선에서 정말 후보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길을 제가 꼭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답변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질문해 주실 분? 제가 한 가지. 예. 예, 후보님. 그 경기도는 전국 최고, 예. 최대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행정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뭘 준비하기보다는 사전에 한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4년 동안 이룰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신 스타 프로젝트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주택하고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택하고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택하고 교통 분야의 신도시 GTX를 포함해서 그 분야의 획기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가보니까 이천 공장에만 2만여 분 직원이, 또 전체가 3만 9천 명, 이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 살거나 서울에 살던데 출퇴근 버스가 500대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부분들은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천이 교통 문제가 서울하고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는 이천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업가들이 할 일이고, 도지사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뭐 도로 같은 게 다 인프라니까 그런 걸 깔아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신도시든 GTX든 지하철 연장이든 광역버스 문제든 주택교통 분야에 제가 혁신을 하면 그게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또 기업을 더 유치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공약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예, 후보님. 우선 이천을 방문해서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의원 후보자 박명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의 수건 사업이 수도권 규제, 상수도 보호구역, 뭐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를 아까 다녀오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천 시민 모두가 10년 전에 저희들이 삭발을 해서 불이공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오늘날의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서 전임 그 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예. 수도권 균형 발전, 그다음에 예. 상수도 보호구역 예. 때문에 예. 이천이 항상 지금도 아직도 20만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도권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발전위원회나 대부분의 그 영남 의원님들이나 저 지방 의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저희들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에도 외곽입니다. 솔직히 해서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규제는 거기에 받고 여기서 우리가 혜택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악재인데 도지사가 혹시 되시면은 예. 이천에 대한 어떠한 예. 그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주택이나 교통 말고요. 제가 경기도 규제 지도라는 걸 꼼꼼히 봤습니다. 네. 제가 국방위에 8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제 쪽에 기재위에 이제 8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예컨대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의원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풀면 영남에서 호남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제가 아주 초선 때부터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이런 규제는 풀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 지역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는 뭐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런 규제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공장들이 기업들이 전라도, 경상도, 지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규제를 줄이면 어디 지방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수도권이라고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 되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말씀하신 상수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이런 규제들이 경기도의 북쪽과 동쪽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거는 낙동강 쪽에 규제를 직접 풀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과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규제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고 작은 기업이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느냐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런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겪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런 규제를 풀어야만 여기에 더 많은 직장이 생기고 여기에 더 소득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도지사 하면서 도지사가 모든 법을 다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계속 국토부고 기재부고 어디든 국방부고 어디든 찾아가가지고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갖고 국회도 가서 설득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하면 저는 일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 노력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천은 동북부, 이쪽은 동쪽이고 동북부 중에서는 이 동남쪽이죠. 이 동쪽하고 북쪽 중에서는 이천은 그래도 여기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는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여기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 푸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뭐 아주 젊을 때부터 거기 매달렸던 사람이고 대구 국회의원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반대를 안 하고 오히려 푸는 거를 찬성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하면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저희가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일본만 말씀드릴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수도권 총량을 푼다는 문제는 예. 지난 40년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예.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이전을 했어요. 예. 그럼 그 갖고 있는 공장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2000년에 승계할 수 있게 건국해서 허락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게 승계할 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예. 밖으로 떠나면 예. 떠나고 남긴 물량을 예. 자유롭게 쓸 수 있게만 해주셔도 예. 괜찮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총량제를 지키면서 그 지키면서,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들어오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업종 제한을 많이 하는데 그 제한만 해도 좀 풀어주시면 예. 훨씬 유리한데 예. 지난 82년부터 동장 총량제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안 되다 예. 보니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네, 예. 뭐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충청도로 옮겨갔는데 네. 거기서 생산하던 거는 계속하면 총량제는 영향을 안 미치고 남겨진 그 공장 또 건축 예, 물량을 어디는 예, 여기서 이런 승계할 업종이 수 되고 있게. 저런 업종이 안 된다라고 네.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규제는 이런 겁니다. 이천에 만약 땅이 더 있으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135만 평을 그걸 사서 지금 사고 있거든요. 사서 거기에 120조 원래 계획은 투자 12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게 뭐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장 이야기가 1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은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고요.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은 오래된 공장인데 용인에 짓는 하이닉스 공장은 진짜 반도체 중에서는 꿈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진짜 현대식 공장을 거기 짓고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들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단지를 용인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왜 이천에서 더 하냐? 이러면 이천에는 이제 더 이상 하이닉스가 뻗어나갈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딘가 뭐가 맥혀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풀어주면 저는 용인이든 이천이든 경기도에 있는 아직도 땅 많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 하는 일이 뭐 2천만을 위한 도지사는 아니지만 풀어주면 분명히 거기는 더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후보님 말씀하신 외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간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데 충청도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딱 벗어난 가장 가까운 데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충청도하고 원주 같은 이런 강원도 일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빠져나갔을 때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청하고 더 세세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국권에 관해서는요. 지금 용인으로 간 게 네. 여기 지을 땅이 없어서 간 게 아니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여기는 전부 자연 보존권역입니다.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용인에는 그 규제 때문에 네, 더 이상 여기는 자연 보존권역이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땅을 여기서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그 수도권 규제 이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개선이 돼야지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후보 윤동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우리가 보존권역이다 보니까 규제도 많은데요. 예. 실제로 이천은 그 농지나 임지가 거의 다 보존임지 보존 농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천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지사님께서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사님이 되시거든 예.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갖고 예. 올라가면 이천은 좀 계획관리 지역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아이고 알겠습니다. 참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예. 마무리하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간단히 또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예, 사진 오늘- 촬영. 그래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핵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꼭 이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 아니라 6월 1일 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저는 후보님들한테 그게 몇 %가 되든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 들어가가지고 뭐 도지사는 1번, 뭐 시장은 2번, 뭐 광역은 또 1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그런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더 받아서 2%, 3%라도 더 받아서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가 후보님들한테 제일 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어머님 아까 청년 질문하셨지만 꼭 뭐 자기 표는 자기가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